자, 가장 먼저 예측 모델을 가지고 먼저 평가해 봅시다. 예측 모델. 그럼 일단은 도대체 예측 모델이 뭐예요? 우리가 프레딕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예측 모델이라는 걸 뭘 우리가 예측 모델이라고 부르죠? 예측 모델은 결과 변수가 우리가 수치형일 때, 즉 매출액이에요. 성장률. 이게 뭐냐면 광고비를 얼마를 투입했을 때 매출액이 얼마 나올까? 이런 걸 예측하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많이 이런 그래프 봤죠? 이거를 산점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회귀 분석에서 많이 씁니다. 예측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게 회귀 분석이에요. 회귀 분석이 예측 모델을 가장 많이 씁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조사를 하죠. 피 뽑죠. 피 뽑았을 때 수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무슨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낮다 이런 걸 뽑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중성지방 수치를 예측하는 겁니다. 이 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럴 때 기존에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이런 빨간색의 모형이 만들어져요. 이게 회귀 직선인데 요렇게 만들 때 우리가 회귀 분석을 씁니다. 자, 그럼 뭐냐면 이게 예측선이에요. 예측선인데 예측선에 보면 잘 맞추는 경우도 있고 못 맞추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이런 예측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예측선을 가지고 값을 줬을 때 비슷한 값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150이 나왔어요. 그럼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값이 어떻게 나와요?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중성지방 값이 80점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되는지를 예측하는 것을 예측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예측 모델의 결과 변수 값은 어떻게 돼요? 범주형이 아니고 수치형이죠. 값이 무수히 많이 가질 수가 있죠. 범주형은 무슨 말이에요? A그룹이냐 B그룹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선택할 때 쓰는 게 범주형이고 수치형은 연속적인 값을 가질 때 매출액은 값이 무수히 많이 가질 수가 있죠. 빵원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값을 가질 수가 있죠. 이해되셨죠? 예측 모델의 의미를. 예측 모델은 결과 변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결과 변수 나올 때 예측 모델은 뭘 써요? 보통 평균을 갖고 많이 씁니다.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분류 모델, 회귀 모델 이런 거 쓸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맞추는 모델들이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 전에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걸 왜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측 모델을 했을 때 그럼 맞는지 틀리는지를 어떻게 검사할 거예요? 어떻게 검사할 거예요? 그래서 쓰는 게 이 오차라는 개념입니다. 오차. 오차인데 여러분들이 제 통계 수업을 들었으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그죠? 편차가 뭐라 그랬죠?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데이터의 거리라 그랬죠. 거기에 루트를 씌워준다 그랬죠. 왜요? 자성을 하니까. 오늘 그 내용입니다. 이 오차라는 게 무슨 말이냐? 모델의 성능은 결국 이거예요. 실제 값하고 예측 값하고 딱 맞으면 뺐을 때 0이 나오면 뭐예요? 100% 맞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모델을 봤듯이 100% 맞출 수가 없잖아요. 오차가 조금씩 존재하죠. 그 오차 범위를 얼마만큼 되는지를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편차.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편차라고 부르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평균하고 실제 개체하고 떨어진 거리를 편차라고 부릅니다. 배웠죠?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 자, 그런데 회귀 분석 모델에서는 얘를 잔차라고 부릅니다. 잔차. 맞죠? 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통계학 다 배우고 오셨죠? 그죠? 회귀 분석 다 배우고 왔죠? 통계학에서. 그랬을 때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모델의 회귀 직선에서 얼마만큼 오차 범위가 있는지를 이걸 보는 거죠. 얘를 잔차 또는 오차라고도 부릅니다. 똑같이. 오차에서는 뭐예요? 데이터 마이닝 성능 평가할 때 씁니다. 얘는 보통 우리가 회귀 분석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똑같이 씁니다. 잔차, 오차, 회귀 분석 모델이기 때문에 얘를 같이 씁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차에 대해서, 편차는 분포상의 무게 중심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평균을 이렇게 잽니다. 평균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평균이 1.6이에요. 자, 그러면 이 평균의 의미는 왼쪽을 다 더하거나 이렇게 왼쪽 값을 다 더했을 때 이 값이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리 있죠? 그죠? 0에서부터 1.6이니까 다 거리 값이에요. 이만큼씩. 자, 오른쪽에 있는 값이나 이 값들을 다 더해요. 그럼 왼쪽에 있는 값을 다 더하고 오른쪽에 있는 값을 다 더하면 항상 뭐가 나와요?
0이 나오죠. 그게 평균의 의미입니다. 평균은 모든 값의 가운데 값이라는 의미예요. 만약에 0이 안 나오면 이게 이상한 겁니다. 평균의 의미는 왼쪽, 오른쪽을 딱 가운데 가르는 값의 의미입니다. 평균의 의미가. 그러니까 당연히 무조건 0이 나와야 되죠. 거리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데이터가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느냐,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거리를 재니까 거리는 0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0을 없애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쓰는 게 분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거리를 다 더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얘를 자승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값들이 나오죠. 요 밑에 가로친 값들은 뭐냐면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다 가로를 쳐줍니다. 그러니까 자승을 해줍니다.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거를 우리가 분산이라고 부르죠. 분산. 통계학에서는. 자, 이런 분산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돼야 되죠. 왜냐면 지금 다 2배씩, 그러니까 자승 더 해줬으니까 원래 수치로 다시 바꿔주기 위해서 이 자승을 바꿔주기 위해서 우리는 루트를 씌워주면 얘가 상쇄가 되는 거죠. 서로. 자승하고 루트하고 서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원래 값인 S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를 마이너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자승을 해주고 그걸 원래대로 다시 복원시켜주기 위해서 루트를 씌워주고 항상 이런 개념입니다. 뒤에 보면은 이 모델을 이용해서 오차를 그렇게 측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통계학에서 항상 얘기했죠. 통계학 할 때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런 분석 기법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게. 자, 그래서 본 거고요. 우리 잔차는 실제로 이렇게 XY의 값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럼 이 값을 예측해야 돼요. 어떻게 예측하느냐? Y처럼 요 값이 회귀직선이 나오죠. 요게. 그러면 실제는 요렇게 예측한 거예요. 요 값이에요. 예측값이. 근데 얘가 실제 값이죠.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요 차이가 뭐냐면 잔차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러라고도 부르죠. 요 값만큼의 차이. 우리 PPT에는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딱 띄면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값에서 회귀직선으로 구한 값하고의 차이를 잔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 데이터들 간의 잔차를 최소화하는 요 회귀직선이 모델이 높다 낮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예측 모델 평가는 어떻게 되냐면 그 개념을 이용해서 편차의 개념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 값은 뭐예요? 실제 값하고 그 값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얘는 뭐냐면은 자승을 안 해줬어요. 원래 값을 그냥 씁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다 예측값하고 차이가 없으면 0에 가깝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초과하는지 미달하는지의 값을 가지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를 같이 보겠다는 얘기예요. 실제값을 가지고. 거리의 실제값을 가지고 그것도 보고요. 절대평균 오차는 아까 전에 우리는 자승을 했는데 절대값을 줄 수도 있죠? 절대값을. 그래서 절대값을 씁니다. 근데 얘를 왜 절대값을 쓰느냐, 언제는 절대값이고 언제는 자승을 하느냐, 이거는 통계적으로 하는 그 수학적 공식이 있어요. 나중에 회계분석은 이렇게 설명해주면 더 복잡해지죠. 머리만 아프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분 적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을 안 쓰고 자승을 쓰는 겁니다. 이 수학적 공식의 원리가 있어요. 다. 왜 안 쓰고 쓰는지에 대해서 그건 나중에 필요하면 배우시고요. 평균 백분율 오차입니다. 얘는 절대값만 준 거고요. 얘는 거기에 퍼센테이지를 붙여준 겁니다. 그죠? 전체 예측값에 퍼센테이지를 앞에 붙여줘서 몇 퍼센트 벗어났는지를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알고 싶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 백분율 평균 오차. 여기 MAAP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 절대값을 또 붙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RMSE.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편차의 개념하고 비슷한 거죠. 여기 자승에 루트 씌워준 거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요거를 많이 씁니다. RMSE를 사람들이 볼 때 많이들 활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이 값들을 다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그 중에 우리가 선택을 하게. 왜냐면 다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그 값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여러 개를 보고 골고루 이런 의미가 있구나. 서로 간에 보완을 해주는